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맞습니다. 흉상 이전에 불거진 2년 넘게. 근데 봐봐. 봉오동 전투가 너무 익숙하잖아 한국 사람들. 이거는 다 알지. 이거 왜 그렇겠어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 배웠기 때문에. 왜 갑자기 1920년이라고 했잖아요. 봉오동 그쵸. 전투가. 근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것도 진앙지가 육군 사관학교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그거부터 좀. 지금 정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 혁혁한 전공 오케이. 그건 인정. 하지만 이 홍범도 장군이 우리 군의 핵심이 되는 우리 군 간부의 핵심이 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롤모델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홍범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니까. 1868년 평양 출생입니다. 평양 출생. 근데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에 원래 이제 홍범도 장군이 스님이 됩니다. 거기서 환속을 다시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아내를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속을 해가지고 와서는 이제 포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유리병 있잖아, 유리병. 유리병을 맞추는 건 할 수 있죠. 그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연 맞추잖아. 그것도 어려워. 어렵지만 유리병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유리병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이렇게 눕히는 거야. 그럼 여기 뭐가 보이겠어 앞쪽에? 유리병. 앞에 이제 뚜껑. 그럼 거기를 맞추는 거야. 통과해서 유리병 바닥을 깨는 거지. 그 명사수였네. 아니 그거는 사실은 그 요즘 장비로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제 수상하니까 항일 의병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만주로 가고 많은 독립군들이 했던 것처럼 거기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1919년에 아이구잖아. 이게 3.1운동이 있었던 해죠. 그쵸. 간도 국민회의 대한독립군 사령관을 취임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때가. 요게. 이때가 이제 일본이 우리 경술국치가 1910년이거든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나 버리니까 일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것들 놔두니까 안 되겠네. 이러면서 야 싸그리 잡아 하면서 독립군까지 치고 올라오는 게 몇 년이야? 그 이듬해인 바로 20년. 1920년이죠. 그러면서 일본군과 독립군이 한번 대차게 붙었죠. 그게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의 일생에 대한 얘기였고, 그럼 우리 정부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계속 부침이 있었는지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쵸. 1963년, 62년이라는데도 건국 훈장 대통령장은 추서합니다. 네. 훈장을 해요.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카자흐스탄에서 유해를 다시 모셔오려고 합니다. 요때가 뭐냐면 요때가 광복 50주년이거든. 1945년에 광복이니까. 그렇죠. 50주년이니까는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게 뭡니까? 취임하자마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했거든. 그러면서 일본 중앙청 다 철거해버렸잖아요. 총독부 건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한번 독립 영웅 한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거야.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다가 유해를 좀 우리가 모셔올게 했더니 누가 난리칩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 야, 홍범도 장군 평안도 평행 출생이야. 고향이 평양입니다. 니들이 왜 게다가 의병은 어디서 했어? 함경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니네가 모셔가냐? 그래서 북한과 외교 마찰이 있었고 한창 체제 경쟁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이제 접습니다. 아까 2018년도에 훈장을 또 추서하고요.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유해를 다시 이제 국내로 모셔오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요 기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기간이요? 95년부터 2021년 사이. 요때 김영삼 정부가 유해를 모셔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냥 아유 안 되나 보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국가보훈처가 예산을 쏩니다. 여기에 어떤 이제 묘역 관리나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모셔오지 못하니까 저기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벌초 좀 해주시고. 벌초 비용. 벌초비를 보내 우리가. 그러니까는 카자흐 정부가 볼 때 어때? 아니 북한은 뭐 영영 깜깜 무소식인데 한국 국가보훈처에서는 계속해서 벌초비도 보내고 이 친구들 이거 뭐 싹싹하게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유해 봉헌해도 저희가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벌초비를 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마다 바뀌는 형태의 스탠스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연속성 하에서의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해 봉헌은 사실은 한 4개, 5개의 역대 정부들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를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으로 푸시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얻어낸 거지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 역풍이다님이 그때 뭉클해졌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그때 그 전투기 호위 장면 보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유해 봉헌할 때 전투기가 호위했어요. 2021년 8월입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태극기로 덮인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서울공항에 내리고 3군 의장대의 호위 속에 독립운동가들이 국가처럼 즐겨 불렀다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영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지 78년. 죽어서야 해방된 조국을 처음 밟은 장군의 너무 늦은 귀환에 군 통수권자는 고개를 숙였고 97의 광복군 후배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홍범도 장군님께 대하여 그래! 네, 이렇게 전투기까지 이제 호위해서 모셔온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장 추서.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이거죠, 그게. 686입니다. 이게 막 그 훈장 중에 최고 훈장입니다. 최고 훈장. 국방부가 이제 이거를 명분 삼아 지금 흉상을 이전한다고 하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봐야 돼. 의식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쭉 보면은 뭐 1960년대부터 홍범도 장군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렇죠. 뭐 해가지고 모셔오고 공 드리고 훈장 추서하고 갑자기 이러다가 공산주의 경력이 있다 하면 흉상을 빼겠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은 뭐지? 그럼 이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유시 참변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유시가 이게 우리가 자유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게 뭐냐면 여기 원래 러시아 도시 이름은 알렉셰프스크. 알렉셰프스크. 예. 요게 이제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요 알렉셰프스크라는 도시가 뭐로 바뀌면 스보보드니로 바뀝니다. 스보보드니가 자유라는 뜻이래요. 시베리아는 식량이 넉넉해 부족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민들한테 식량도 얻어서 원조 받고 버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잖아. 119도 하루 이틀이지. 그치. 그 농민들이 볼 때 어때요? 이게 좀 위협적인 데다가 아니 저 총 들고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얘기를 하죠. 소련 정부에? 실제로 농민들과 식량 갈등도 있었다는 그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네. 소련 입장에서 어때? 무기 좀 내려놔라. 니들이 무기 들고 여기서 버티면 일본도 우리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민심도 흉흉해지고 그래서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가 잠시 여기 의탁하는데 총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사실 독립군이랑을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총 내려오니까 이제 거기서 의견이 갈리겠죠. 급진판 어때?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총 하나로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한쪽은 야 그래도 여기 다른 나라인데 여기 말 들어야 우리가 뭐 밥이라도 얻어 먹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좌진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이제 독립군은 만주로 복귀를 합니다. 다시 갑니다. 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주에서 해결하자. 홍범도 장군은 무장 해제를 받아들여요. 무장 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기 반납하고 일단 생각하자. 그리고 총기 반납 안 한 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강제 무장 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야, 내려놔 이렇게 그러면서 참변이 일어나. 많이 죽고 또 익사도 수십 명이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벌어진 게 뭐다? 바로 자유시 참변. 그게 자유시 참변이다.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에 홍범도 장군이 이거를 좀 묵인하면서 소련 공산당 편에 서서 우리 독립군들 무장 해제하는 걸 슬그머니 부추기고 도운 거 아니냐라는 게 이른바 자유시 참변 의혹이 되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의혹인데 의혹이야. 왜 의혹자를 뒤에 붙이냐 하면은 실제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의 작전에 가담을 하거나 뭔가 지시를 하거나 여기에서 방조를 했다라는 수수방관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 평론가들이 할 얘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언론인들이 할 얘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학계에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학계에서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죠. 기록을 중심으로 또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 그런 것도 연구하고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학계의 중론은 증거는 없다. 증거는 없다. 증거는 없다. 근데 이제 정황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황 중에 하나가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시 참변 이후에 그 당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진상 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에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참가를 했다라는 그렇죠. 이게 보면서 이제 안 좋게 보는 쪽은 꼭 봐라. 수수 방관하다가 여기에 실제로 재판 들러리까지 서준 거 아니냐?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무고한 독립운동군을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 물어본 거죠. 요거 학계의 검증 거쳤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국방부가? 문제는 국방부가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방부 대변인이 실수를 한번 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증빙하는 문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했는데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에 이제까지 학계에서도 없다는데 그러면 새로 발견된 거냐? 라고 했더니 말을 바꿉니다. 네.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빨치산 논쟁인데 빨치산. 이 빨치산은 뭐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결을 달리하는 비판인데 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에 깊이 몸 담궜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 그 당시에 빨치산 활동을 했다. 근데 빨치산 활동을 했다라는 이제 의혹인데 그러면 공산주의자로서 활동을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빨치산이라고 하지만 이 빨치산이 빨치산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왜 구분해야 되냐? 일단 빨치산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한다. 지리산 빨치산 생각합니다. 빨갱이 빨인 줄 알아. 빨갱이가 지리산에 숨으면 빨치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빨간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산에 숨으면 모였어. 빨치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고 전혀 다릅니다. 빨치산이 일반 명사가 있고 고유 명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치산은 일반적으로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럼? 빨치산은 어원을 보면 이게 파티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파티산.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데모크래틱 파티가 나오고, 데모크래틱 파티가 나오고, 리퍼블릭 파티가 나오고. 파티. 그러니까 당이야 당. 한마디로. 파티. 이 신념을 좀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 파티야. 근데 파티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파티잔이라고 합니다. 파티잔. 그래서 이 빨치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발음을 이렇게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파티원. 그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띠냐 하면은 비정규군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거의 역전된 다음에 저항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규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비정규군이야. 아니 조선 대한제국이 사라졌잖아요. 국채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정규군은 없어. 그러면은 독립군은 다 뭐야? 독립군은 100% 파티잔. 다 파티잔인 거죠. 그러니까 빨치산은 일반 명사로 쓸 때와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그 좌익혁명을 목적으로 급진 테러 같은 것들을 획책하던 태백산맥에 나오는 그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 이런 거는 대토벌 작전 그 빨치산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빨치산 경력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인 거죠.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이러면서 이제 왜 이념 논쟁이 2023년에 다시 불거질까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개인 사견인 전제로 해서 이게 지금 이제 육사라고 하면 우리 이제 국군의 어떻게 보면 핵심, 그렇죠. 그 간부들을 길러내는 이제 양성기관인데 이 양성기관에서 롤 모델로 홍범도 장군을 만약에 기리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이 공산당 입당을 가입했던 건 사실이고 물론 이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공산주의자라고 지금 낙인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여기에다 격려하는 건 맞지 않다. 게다가 이 항일 지금 이제 한미일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반일 감정의 원천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부터 뜯어 고쳐야
이 뒤에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큰 그림화에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면서 예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던 이제 이념에 대해서 다시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다. 이건 이념을 좀 떠나서 사실관계 여부로 봤을 때 조금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의 대표격이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인데 여기서 뭐냐면 지금 홍범도 형상 갖고 논란 벌일 때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 이제 보수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이제 지나치다.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이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딱 인식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원래 육사했던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정부가 반일몰이 일환으로 홍범도 등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홍범도 흉상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야. 홍범도 장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분 훌륭한 분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정치적 수단으로 썼으니 그걸 원상복귀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6년이 지났고 6년이 지났고 그렇다고 해도 100년 전에 공산주의자 당에 속했다고 해도 대한민국 적은 아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지도 않았고 다 빨치산 투쟁 독립운동했던 건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라는 정부 수립되기 전에 사망한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홍범도 장군 관련 논란 그냥 진행 상황 A부터 Z까지 좀 쭉 다뤄봤고요.